누구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아직은 매수할 때다, 아직은 저가다, 지금 현재 10만 달러를 가기 전에 사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21년도에 10만 달러를 간다, 또는 22년도에 10만 달러를 간다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현실적인 방안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보기 위해서는 17, 18년도의 차트를 참고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17, 18년도의 차트는 고점을 찍은 직후 차트가 여기서부터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이 나왔다. 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서 꽤나 긴 횡보를 했다는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의 차트와는 다르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점을 상당히, 그러니까 디센딩을 넘어서 차트를 만들어줬다라는 점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패턴이 무너지게 된 것이냐, 아니면 이것만 약간 휩쓸었고 앞으로 대빙하기가 오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남을 텐데요. 어쩌면 좀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부터 보게 되면은 이 고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낮아진 형태로 관찰이 되어야 했지만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여준 걸 알 수가 있고, 저점 또한 여기서 커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높게 형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달라졌냐? 바로 루나사의 비트코인 매집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 자리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크게 매집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순 거래량을 보더라도 그 어느 지점에서라도 비트코인 거래량이 높아진 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고점을 찍으러 갔던 거래량 대비해서 현재는 많이 낮아진 상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루나사의 비트코인 매집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이 비트코인 차트로서 달라지는 점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에 해당합니다. 나스닥 차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점을 찍은 직후 이런 식으로 낮아졌다, 이런 점이 되겠는데, 이 차트는 과거 차트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비트코인 차트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수급에 크게 받았던 장은 그 장이 매우 비슷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으로서 해당 구간은 2000년도 닷컴 버블이겠죠. 닷컴 버블과 비트코인 17, 18년도 차트가 매우 유사하다. 연도는 다르지만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점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의 차트가 매우 중요한데, 이 구간은 07, 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동성이 공급이 됐고 지금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게 이 유동성이라는 놈이 공급이 돼서 비트코인 차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반복될 수 있는 것은 나스닥 차트에서 이 지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이 나온 지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점에 해당하는 구간은 이전 고점 이하로 절대 이탈하지 않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차트로 넘어와서 과연 비트코인이 이제 하락을 맞이하고 만약 하락이 특정 지점으로부터 발생을 한다면 어느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2만 달러 이하로는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락장 저점에서 제가 봤을 때도 2만 달러 이하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점이 고점과 저점을 체크해 본다면 13, 14년도의 고점은 1000달러 정도였고 빙하기를 겪고 내려온 단가는 절대 1000달러를 터치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체크해 보시고 비트코인 차트를 본다면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점은 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마지막 저점은 이곳 이상에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가격은 아직 설정을 안 했지만 3만 달러와 2만 8천 달러 선에서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이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변동성, 또 달리 말해서 리스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걸 지우고 설명을 해볼게요. 나스닥이 07, 08년도 저점으로부터 지금 현재 고점이 나온 걸 보면은 11배가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을 다우존스랑 똑같이 같은 기간에서 알아본다면 6,000달러 선에서
4배 정도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승률뿐만 아니라 하락량을 체크해 본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50% 하락, 나스닥도 50% 하락. 자, 상승폭은 동일하지 않은데 하락폭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한 번 수급이 들어온 차트일수록 상품이 달라도 상승폭은 동일하지 않은데 하락폭에 대해서는 똑같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보면은 우리는 20배 이상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지점은 08년도부터 찍은 게 아니라 18년도부터 찍었으므로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량을 계산해 보면은 지금 현재 나스닥의 경우에는 12% 하락을 보인 걸 알 수가 있고 다우존스, 다우지수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점에 대비해서 12% 정도가 하락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고점으로부터 50 정도 하락량을 보였죠.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 수급이라는 놈이 중요합니다. 변동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 대금이 전체 시장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서 변동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은 수급이 작을 때, 적을 때는 상승량이 크게 나오고 하락도 크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 수급이 많은 경우에는 상승도 적고 하락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변동폭이 이전과 같지 않고 안전자산같이 흘러가게 됩니다. 둘 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봐주시고 이것이 가치에 대해서 물을 때는 해당 상품에 대해서 정말 도박이 되고 많이 내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오늘날의 비트코인처럼 가치에 대해 재평가가 되고 수급이라는 놈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률과 변동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상승과 하락폭이 낮게 관찰됩니다. 올해는 이것을 나스닥과 다우존스를 통해 비교해 볼 수 있고 다우존스가 4배 오를 때 나스닥의 경우에는 10배가 올랐고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0배가 올랐다. 안전할수록 변동폭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가치가 재증명되고 대금이 올라갈수록 변동폭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점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에 대한 참여도가 이때가 만인가 아니면 이때가 만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지금이 참여자가 많고 거래 대금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서 지금은 참여자가 많으니 변동폭이 낮아질 수 있음을 감지해야 되고 이전과 같은 마이너스 80% 같은 하락량보다는 좀 더 낮게 설정될 수 있음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고려하고 있었던 최대 하락량은 저점을 체크할 수 있는 구간에 있어서 기존대로 2만 달러 위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기보다는 그 구간보다 좀 더 위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음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와 반대로 지금 상황과 반대로 참여자가 없었더라면 지금 그어드린 1번 안으로 지지를 고려했을 겁니다. 하지만 참여자가 있고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그 어느 지점에서라도 쏟아낼 때 우리는 2번 포인트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음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는 제 주관적인 말을 안 하려고 했으나 제가 보고 있는 저가의 경우에는 3만 달러 부근을 간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까요? 비트코인의 특징인 4년 주기 패턴에서는 고점과 고점의 기간 형태가 시작점으로부터 좀 더 뒤늦게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3, 14년도에는 연초록색에서 발생을 했고 이제 17, 18년도에는 초록색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고점은 초록색 이후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에 대해서는 무한 횡보 이후 지지가 뚫리는 시기에 대해서 13, 14년도에는 800일과 600일 사이에 발생을 했고 17, 18년도에는 좀 더 뒤늦게 600일 부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락 패턴과 일치하게 된다면 시기가 파란색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3, 14년도보다 17, 18년도가 늦고 17, 18년도보다 이번 하락 패턴이 뒤늦으니 이번 하락은 늦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이 말은 4년 주기 패턴이 시작한 곳으로부터 좀 더 뒤늦게 발생을 할 때니 여름쯤에 이제 하락을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지금이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오는 여름일 테니 또는 여름 이후일 테니 최소 여름부터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장은 3월의 상승 대비해서 4월은 하락으로 가고 있고 모든 분들이 이제 빙하기로 가는 패턴을 밟고 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의 경우에는 그 빙하기가 지금이 아닌 여름이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한 저점의 경우에도 현재 저점은 33, 35, 37K이며 이 지점부터는 최고의 단가상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다시 돌아가서 17, 18년도를 체크를 해보면 이 지점이 절대 안 내려진다라고 봤었던 무적의 6,000달러 또 원화로는 600만 원은 절대 이탈할 일이 없다. 이런 말들이 정말 난무했었는데 이 말과 동일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그에 따른 결과는 정확히 빙하기 때 체결 원가의 3토막이 났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우리는 현 저점은 깨게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락은 발생을 하는데 그 폭이 좁아졌다는 이번의 설명으로 인해서 3만 달러 부근에서 저점을 생각함이 옳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조차도 지금이 아닌 여름쯤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장에 대해 참여자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면서 기관의 참여는 이미 거의 종료가 됐지만 추가로 많은 사람들이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경향이 높고 그 대장이 되는 것은 루나사의 매집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차트가 무너질 때 이런 매수량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봤었던 저점이 그보다 그 위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음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